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메가스리 기숙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신진복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1부에서 진행을 하셨고요. 이제 2부는 세부 대학별 주요 변경사항으로 조금 아무래도 전체적인 대학 모집 요강을 이제 변경 거를 너무 양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 대학교 입학처에서 충분히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된 부분이 있는 대학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넘어가고요. 합불 사례 분석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대한 실전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합불 사례나 수시 실전 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PPT로 만든 내용보다도 조금 더 많은 내용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인문계 그리고 자연계 학생별로 해서 대학별 최고점, 최저점 라인으로 지금 이제 그래프를 이제 도식화시켜 놓은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대학교 입학처 혹은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공개를 해둔 자료입니다. 보통 아래쪽 최고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최저점 기준으로는 보통 그래서 발표하는 최종 등록자 기준 50% 그리고 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교과 100을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인 대학, 교과에 서류가 반영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과 100인 대학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을 반영하는 대학이지만 일반 공통 과목에 대해서 8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20% 정성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 추천형 그리고 이화여대 일괄합산 같은 케이스지만 면접 전형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반영 비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연세대학교 추천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연세대학교 추천 학생부 종합인 활동 우수형하고는 중복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표에서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0분이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 점수를 했을 때 최저점 학과 그리고 최고점 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상되는 100분이 점수를 이제 기재를 한 것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그 교과 성적에 대한 그래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5배수로 모집을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기준 경쟁률 5대1이 안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되면은 2단계에서 면접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작년 대비했을 때 비중 자체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은 2단계에서 면접에서도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재시문 면접에 변별이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2점 초반 안으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신 지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대가 전년도 대비 조금 변화의 폭이 큽니다. 지금 고대가 지원 자격부터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고3 학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즉 N수생 같은 케이스는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모집 인원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가 된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또 하나 학원부 수용 중복 지원이 작년에는 가능했지만 올해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 반영입니다. 고대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별 비율, 등급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 줬는데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 A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면 1등급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 A 등급, 즉 1등급 환산에 따라서 전년도와 다르게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A가 아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리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전년도 대비 완화가 된 부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3합6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합7로 바뀝니다. 즉 인문, 자연 모두 전년 대비 합격에 대한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 중에 한 곳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강대학교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에서 지금 보시면은 추천이 10명에서 20명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전년 대비 2배 증가, 추천 대상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충분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영 교과 자체가 국수 영사과, 근데 올해부터는 정교과 반영. 즉, 전년도 입시 결과를 동일하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년도 입시 결과 할 수가 있는데 반영 교과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전에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수능 최저 기준 3개 영역 각 3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 계산했을 때 단위수가 반영되는 이런 부분 자체에서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작년 대비 완화가 되고 즉 합격선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 중에 한 곳.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반영 교과가 변경이 된다. 정교과 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 동일하게 참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한번 다시 기억해주시기. 네,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성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 영역 자체가 조금 변경되는 케이스인데 정년도에는 확률과 통계, 즉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지만은 2024학년도부터는 부분 자체가 확률과 통계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및 세특, 정성평가 아까 20%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는 학업 수월성, 즉 학업 성취도 그 자체를 반영하는 거고요. 학업 충실도 10을 반영합니다. 이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세특 내용 자체가 추가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수능 최저 자체가 완화.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어버리면 합격선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대 역시 올해는 작년 대비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된 학교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입결 자체의 상승 가능성은 좀 더 높습니다.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영어가 1등급, 2등급을 통합을 해서 1등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영어에서 조금 2등급 정도가 나가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전년도에 맞추지 못했던 친구들 혹은 6평, 9평에서 내가 영어 2등급인데 수능 최저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 친구들은 중앙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중앙대가 영어 1등급, 최저적인 부분이 완화가 되었다. 즉 전년도보다 합격선은 소폭 상승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앙대를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 되는 친구들, 교과를 준비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영어 등급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지원 전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은 일부 학과, 인문계열 지원할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큰 변화 내용은 없습니다. 지리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건축학과, 한의학과를 인문계열로 뽑는 전형이 있는데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확률과 통계, 사탐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즉 자연계열에서 미적분, 기하, 바탐을 하는 친구들이 전년도와는 다르게 이 학과를 인문계열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과는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소폭 하락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합격률도 꼭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건축 국립대학. 방금은 인서울 상위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서는 인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그리고 지방건축 국립대학.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인근에 있는 충북대학교 위주로 좀 작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의치학계열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충북대와 마찬가지로 올해 정말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 아까 고대와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 A등급일 때는 1등급을 반영한다. 즉 유불리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수능 최저는 계열 기준 그리고 자연계열 수학 필수 반영.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긴 학과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다른 케이스가 많아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계열별로 단체로 이제 좀 묶어놓은 거고요. 한번 요거는 확인을 별도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했을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반영 교과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영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올해는 A등급, B등급, C등급 누적 비율별에 따라서 석차 등급을 반영, A는 1등급 반영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교과 자체를 대학별 환산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환산점 자체가 전년도랑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단순 교과를 교과 전형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계산하는 방식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고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과 혹은 정교과 이런 케이스가 되면 내신 반영되는 환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보통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내신 성적을 직접 다 계산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진학사라든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내신 성적 입력하면 계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는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하고 내 내신이 대학교 환산되는 교과라든가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사례 분석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네, 충남대랑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동일한 전형으로 가고 있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상위권에 보시게 되면은 교과 성적이 2.20, 2.25입니다. 이거 지금은 의학학계열은 다 제외된 일반학과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의학학계열로 조금 내용을 넘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의학학계열에 대한 열풍이 조금 높다. 네,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자, 의대 같은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방금 보여드린 인서울 주요 대학 혹은 지방거점 국립대학보다 여기 그래프의 막대 자체가 상당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합격선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지역, 인재 전형.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파일을 올릴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 자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할 때 성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전년 대비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형명 자체가 변경되었고요. 학교장 추천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추천이 필요하지가 않다. 즉 그러면은 경쟁률은 소폭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안 받아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면 1.0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50% 컷, 70% 컷 자체가. 즉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높은 대학교 의대과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자체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지금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했을 때 10배수로 뽑았습니다. 즉 50명이 통과를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 면접이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지는 교과 100 전형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1월 합산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면접이 없다. 이 부분 자체는 합격선 자체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1.10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전년도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일 때는 충원이 3명이었습니다. 즉 5명 합격, 3등, 즉 8등까지가 합격하는 케이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오시면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지금 고3 학생도 있을 거고 N수생도 있겠지만은 고1, 2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까지 내용을 넣어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교과 100이기 때문에 면접 전형이 없는데 면접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 계획안 자체에서는 면접일 자체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미발표로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상국립대입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반영 교과가 국수형 사과탐에서 국수형 과학으로 바뀝니다. 즉 의대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내신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했을 때보다 과탐 하나만 반영했을 때 분명히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교과에서의 성적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던 친구들은 지원 자체의 폭을 늘릴 수가 있다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는데 과탐 한 과목, 과탐 두 과목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수학이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부담이 큰 과목입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수학이 포함이 되고 과탐 두 과목 평균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해주게 됩니다. 즉 과탐 하나만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과탐 두 과목 응시를 했는데 한 과목 1등급, 한 과목 3등급입니다. 과탐 하나 반영일 때는 1등급으로만 반영이 들어가요. 그런데 1, 3일 경우에는 과탐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이 친구 탐구 영역 반영 최저는 2등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즉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은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 국어, 수학, 영어 바탕으로 반영 교과 변경, 합격선이 상승되는 요인, 그리고 수능 최저 강화로 인해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 모두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는 정말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자체가 합격선 자체를 판단하다 보면은 모집 요강이 대학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바뀐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요강이 바뀐다고 해서 합격선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건양대학교 일반 최저입니다. 건양대는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이 세계 등급 합 3에서 세계 등급 합 4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최저가 어려운 케이스인데 작년 대비 조금 이제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는 조금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즉 1.24에서 1.27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건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 면접 전형으로 12월 10일입니다. 수능 끝나고 12월 10일까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즉 상대적으로 면접이 조금 부담되는 친구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적으로 지원을 가져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완화, 외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 바탕 하나 세계 등급 합 4, 수학 포함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내신의 평균 등급, 최종 내신 평균에 플러스 0.5를 가져갔습니다. 전년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합격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확률과 통계 인문계 학생들 최저를 충족해도 어려운 케이스. 네. 하지만 올해는 최저만 충족한다면 합격도 가능할 수가 있는, 즉 플러스 0.5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세계 등급합 3입니다. 물론 최저가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불리함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고신대 일반고 전형으로 지원을 가져갈 수가 있다. 자, 경쟁률 소폭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인문계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선 역시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신대가 올해 조금 바뀐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 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 PPT 자료를 보다 보시면은요, 제가 의대하고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류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 교과 플러스 인성 면접이 적용되는 대학, 교과 면접, 교과 플러스 서류, 이런 케이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고신대 일반고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확통을 선택했을 때 세계합 3으로 바뀌기 때문에 별도 표시했고요. 네, 치대입니다. 치대는 이런 정도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이고요. 네, 경북대학교 교과우수 전형. 차이는 작년은 지원을 6수생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수생으로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네, 지원 자격이 3수로 제한이 되고 교과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4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전년도 교과 100전형, 그런데 올해는 교과 80에 서류 20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교과에서 충실도를 해가지고 교과를 이수 그리고 그 성취도 자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올해와 동일하게 비교해서 보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 역시 전년도 대비 3합 3, 올해는 3합 4. 네, 완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의 소폭, 네,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경북대는 제가 의대, 치대, 그리고 수의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특이한 게 과탐을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은 평균을 적용을 시키고 소점을 절사를 한다. 이 정도는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전북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고요. 전북대학교가 전년도 대비 조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비중을 보시면은 지원 자격에서 6명인데 3명밖에 뽑질 않아요. 이 정도 인원이 확 줄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2명 혹은 3명을 모집하는 단위수라면은 결과를 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 자체가 대폭 감소가 되었다. 즉 합격선 자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가산점 반영하는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 건 동일하지만 가산점 자체의 점수가 지금 보시면 0.25 점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도 환산점 자체를 그대로 올해 점수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 변경이 된 부분, 올해부터는 또 수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수학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충분히 조금 끌어올려질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의학과로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학생보호사 5명, 교과 100전형으로 바뀐다. 학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기준점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최저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 꼭 한번 지원 때 가져가셔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저를 충족한다, 하지 못한다에 대한 판단도 꼭 하셔야 되고요. 대전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1단계에서 6배수가 8배수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케이스에서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이 78명, 올해는 12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120명 안에서 면접으로 합격생이 결정이 됩니다. 즉, 면접에서 유불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에서 약간 특이한 기준은 탐구 2과목, 그런데 한국사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3과목 중에서 상위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사 자체도 1등급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탐구 과목보다도 한국사가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수능 최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과, 정리연구, 수의학과입니다. 네, 경북대학과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합격선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서류 20, 교과 에이스 플러스 성취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중복되는 대학들은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오늘 설명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듣고 보고 가셔야 되는 거는 합격생들에 대한 학부 사례, 그리고 이제 올해 지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학과입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일반과 지역 좀 2페이지를 차지했는데요. 덕성여대, 여학생들이 같은 경우 좀 지원할 때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약학과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조금 보시게 되면은 내신이 1.0입니다. 합격생의 50%와 70% 커트라인이 지금 1.0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면 전년 대비했을 때 10명이 늘어난 25명 모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반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 보시는 요 내용.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신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위 3개 교과의 각 4개 과목, 즉 12개 과목의 내신을 반영한 점수가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과목 기준 내신 1.0 학생들만 지원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되면 동점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지원하기 이전에는 모집 요강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동점자 규정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포함되는 건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과탐 2과목의 소수점 이하 절사되는 부분은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과탐 하나만 반영하는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여기는 덕성여대랑 다르게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24명에서 12명까지 인원이 줄어들었고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2개를 반영하는 거에서 3개를 반영. 즉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3개 등급함 요구로 강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합격선 자체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전년도 그리고 이전년도 했을 때 충원 인원은 제가 지금 입력을 해놓습니다. 31명에서 42명 정도 이렇게 충원이 가능했다. 내신 교과 성적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는 대학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3육대입니다. 3육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성취 작년 같은 경우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반영을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8명에서 인원이 3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상당히 많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는 부분 전년도 대비 모집 감소 말씀드린 이런 반영 효과 전형 방법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와 동일선에서 비교하는 거는 힘든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수능 최저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수능 최저 기준에서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만을 지정해줬습니다. 즉 확률과 통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 감소 선택 과목 지정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합격선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됩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4명에서 12명 늘어났고 1단계 배수 역시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습니다. 즉 전년도 기준 1단계 합격생 16명, 올해는 6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인원들을 가지고 면접에서 유불리를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이 학생들은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년도와 다르게 수능 최저 기준은 한국 두 과목은 동일하지만 소수점열을 절산을 해버립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학과 교과 전형 이런 부분 중요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인서울 주요 대학 기준이라 하더라도 아까 교과에서 보여드린 그래프 막대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래프를 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단순 교과에 대한 수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 활동 내역과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 발달 상황의 충실도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과 단위별로 했을 때 이렇게 막대 자체가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인문자연. 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서울대가 작년하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반영하는 거, 그리고 정시에서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올해부터는 과탐2 과목 자체가 지정이 아닙니다. 원과목 플러스 원과목 전형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수능 최저 기준에서 변화가 생겼다 볼 수가 있고, 네, 일부 학과 이 부분. 네, 서울대는 제가 2025학년도 변경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올해 조금 주요하게 변한 물리하고 화학을 필수로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표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1단계 배수가 2.5에서 3배수로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실 수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낮다. 전년도에는 탐구 하나만을 반영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탐구를 각각 반영해주는 이런 케이스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탐구 2과목의 내신 성적이 조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탐구 2과목의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났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합격선은 소폭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생의 비교과랑은 크게 상관없이 모집 단위를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비교과 내용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맞지가 않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오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종합전형으로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부도 보겠지만 우리 교과 발달사항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진로 선택을 하면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제 공동체 영향 이런 부분을 다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교과 학교에서 활동 자체가 모집 단위, 내가 희망하는 학과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으셔야 돼요. 네, 내신 성적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좋다, 들어갈 수가 있다,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비교과 활동량 꼭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들을 하시고 본인 혹은 자녀들의 비교과 활동 자체를 확인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 고려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학업부 수용 같은 케이스는 지금 전년도 대비 일단 감소했다.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전년도 탐구 2과목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탐구 1과목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4개 등급 8.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합격성이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고대는 전반적으로 올해 조금 많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요강 자체가 조금 상승 요인이 좀 많습니다. 상명대 놓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조금 변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1단계 합에서지만은 올해부터는 일괄합산 서류 100전형이에요. 서류 100을 보고 수능 이전에 있던 면접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꼭 이 학과 이 학교를 가겠다가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서류 100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시 납치가 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수시 지원에 앞서서 나이 모의고사 성적, 수의 변화도 봐야 되고 수능 예상 성적도 판단을 하고 지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방 거점 국립대학인데 충남대 같은 케이스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다만 충남대가 일반 전형과 서류 전형이 있는데 서류 전형은 올해 신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신설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왼쪽 편에 보시면 2023학년도 미선발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뒀는데, 신설되는 학과 같은 케이스가 되면 입시 결과 자체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상영 지원을 하실 때도 하나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신 지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과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활동 자체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이 케이스가 지원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충북대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표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부 종합에서 지금 의대 쪽입니다. 울산대학교. 울산대 의대는 아무래도 전국에서 탑클래스 있는 의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교과 성적이 종합이지만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4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3합3에서 3합4입니다. 의대 기준에서는 아니지만 울산대가 많이 낮춰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과탐 2개는 여전히 절사가 아닌 반올림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 과탐 같은 케이스에서는 동일한 과목에서 원과목, 2과목 조합은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물리 원과목, 물리 한다. 요거는 수능 최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증가했고요. 합격선 자체가 하락 요인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교과 성적의 편차가 상당히 적은 모집단입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성적대에서 조금 지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 하단에 있는 수치는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100%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성적은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촘촘하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 전형입니다. 성균관대 모집 인원 소폭 증가했고요. 5명 증가.
네, 일반 학과보다는 의대에서 5명 증가는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5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2단계 면접 자체가 비중이 작년도 20에서 3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친구들을 한다면 2단계에서 면접 전형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합격도 가능할 수가 있다. 다만 전년도 성적 자체가 1.46 정도 컷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의 가장 큰 기준 자체는 면접이 없어지는 서류 합산, 일괄 합산, 서류 백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모집에서 일괄 합산으로 변경이 됐고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면접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학생부의 영향력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시 납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이 없다. 네,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교 자체, 내신 성적 이렇게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순천향대 같은 경우가 높은 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69까지 점수, 즉 앞에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폭이 넓다. 즉 지원을 했을 때 비교과 내용이 다른 학교보다도 조금 더 교과보다 비교과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많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정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고요. 전남대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 5명에서 12명 늘어났습니다. 자, 과탐 2과목 절사했는데 올해는 절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2단계 면접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 대한 역전도 충분히 가능.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선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과 기준에서의 하락과 의대 기준에서의 하락의 폭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아요. 동국대 참사랑 전형이고요. 인원 자체가 소폭 늘어났지만 크게 영향을 가져가지 않는다. 다만 수능 최저 기준에서 작년도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이 지원이 가능했지만은 2024학년도부터는 수학 교과에 대해서 미적분과 기하로 제한을 걸어뒀어요. 즉 전년도 대비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한 학생은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즉 경쟁률은 소폭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24학년도 기준점에서 보시게 되면 수능 최저가 전년도와 다르게 영어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격선에 소폭 올라갈 수가 있다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네, 치대입니다. 경북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최저 부분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다. 수능 최저 3합 4로 이렇게 좀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 이전 연도와 동일하고요. 네,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3명이 증가되었지만은 과탐 2과목을 고정으로 필수로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경북대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 대비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조금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치대 쪽 내용을 조금 많이 본다. 진로 선택 활동, 자율 활동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대에 맞게끔 생기부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 2점 초반대 정도로 하더라도 한번 소신 지원 추천드리고요. 강릉 원주대 해남인재 전형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자사고들을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내용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자사고 자체를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교과 경쟁력은 필수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2022학년도 3등급대에서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서 입결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기준 1.5 그리고 비교과가 자신이 있는 친구다. 이 케이스가 되면 1.8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소신 지원하는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대 큰사람 전형이고요. 치대 기준 모집 인원 소폭 감소했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 완화. 3개 등급합 5에서 3개 등급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 포함은 여전히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제 경쟁률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선 역시 충분히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한의학과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대전대 4.90이에요. 전년도 특이 케이스라서 제가 좀 기재를 한 거긴 한데, 대전대 해화인재부터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전대 해남인재 한의학과 기준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1.21에서 1.83, 평균 1.56인데, 전년도 4.90까지 가면서 평균이 2.6으로 늘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는 자사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대 기준에 의치한 수약대 같은 케이스에서는 교과 반영이 조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대 케이스에서는 자사고 학생들의 지금 비교과 내용이 잘 맞춰진 친구를 합격시켰다고 하는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특이점으로 기재를 해둔 거고요.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수능 최저가 올해부터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은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고, 다만 수능 최저가 의학학계열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등급함 6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탐구 2과목에 한국사까지 했을 때 상위 2과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높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그대로 많지가 않고, 즉 입결 자체가 훅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생기긴 했지만은 어려운 최저가 아니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참사랑 전형입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 소폭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저는 동일하지만은 우리 선택 과목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 확통 선택 작년도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미적분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수가 있고, 수능 최저에서 영어가 그대로 포함이 된다. 올해부터는 합격선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의학과입니다. 네,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신설이 되긴 했지만은 이 부분 한번 꼭 참고해 보셔야 되는 게, 강원대학교 일반 교과 전형이 1.44에서 1.49, 지역 교과 전형으로는 1.58에서 1.6 정도가 합격선 커트라인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 전에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런 내신 정도의 성적을 참고는 하지만은 비교과가 우리 해당하고 만큼 매칭이 잘 되는지는 꼭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수학하고 과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세계 등급 합할. 네. 아무래도 앞에서 대학들보다는 수능 최저가 조금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충남대 서류 전형이고요. 이 대학 역시 올해 신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를. 또 하나는 일반 전형, 네, 이렇게 2023학년도 입시 결과까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지원 전에 우리 신설이긴 하지만 참고를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학과입니다. 충북대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 외적인 변경 사항은 크게 없다. 보시면 세계 등급 합8에서 세계 등급 합6. 보통 1등급 정도를 다운시킨데 올해 2등급 정도를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친구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좋지만은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원도 가져갈 수 있지만은 올해부터는 최저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보험의 성격을 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할 때 6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조금 고를 때는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대학이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강화, 모집 인원은 약학과 3명에 지역학과 3명,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합격선은 소폭 하락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교 세움이 있는데 3명이라고 하는 적은 인원을 2명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요. 이 부분은 아까 삼육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능 최저가 생겼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 네, 수능 최저가 우리 의학학 계열 친구들 중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신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합격선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변별력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고대 세종 신설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고대 세종에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는 2023년도의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세종은 올해는 종합 전형으로 변경해서 다 모집을 합니다. 이게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 기준은 전년도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이전에 전년도 교과 성적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미리 한번 보셔야 되고요. 학생부 비교과 내용,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정성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교과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2 내용이나 생명공학 쪽의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약학과 지원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약학과가 좀 많아서 내용이 길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육대학입니다. 경인교대. 문과 학생들이 또 교대를 조금 선호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교대 내용도 이제 짧게 넣었는데, 경인교대 교직 적성 전형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모집 인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245에서 78명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 지금 전형 방법이 가장 크게 변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일괄 합산으로 바뀌고요. 면접 자체가 없어집니다. 모집 인원 대폭 감소, 합격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서류 100이라고 하는 일괄 합산으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 면접이 폐지. 즉 우리 생기부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최고, 최저, 평균 다 했을 때 보통 2.67까지 끊어지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96, 즉 2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년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다만 올해는 모집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도 없어요. 즉 생기부 자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방금 빠진 인원만큼을 여기서 늘려요. 네, 똑같은 대학에서 종합 전형을 2개가 있습니다. 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감소시킨 거를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그대로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다른 게 여기는 서류 100이라고 하는 전형 방법이었지만 보시면은 교과 100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네, 서류 반영하는 종합 전형이었지만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능 신설이 돼요. 4개 등급합 11, 어렵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신설이 됐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 합격선은 작년도 대비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전형에서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서울교대 교직 인성호수 전형입니다. 이 케이스가 되면은 인문계 같은 케이스는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그대로 동일해요. 다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조금 강화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학 위적에서 기하를 선택하고 모두 선택했을 때는 4개 등급합 11. 그런데 올해는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있을 때 4고입니다. 고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동일하다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율 자체가 좀 하락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합격선 역시 전년 대비 조금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논술 전형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앞에서 본 대학들과는 다르게 폭이 좀 더 넓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반영하는 대학의 방법들이 다 다르긴 한데 연세대 논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100전형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변경사항은 크게 없어요. 근데 연대 논술은 우리 수능 이전에 있죠. 우리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약간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아까 100분이 29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연대 논술을 적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수시 납치입니다. 수시는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대학을 등록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을 못해요. 그게 수시 납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수능 100분위 점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합격하면 이후에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6장 카드를 선택할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논술 같은 경우도 연대 논술 자체가 수능 이전에 있는 최고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적어야 돼요. 다만 연대 논술에서 지금 올해까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 단위별 과탐 논술 자체가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연대는 과학 논술은 내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리와 화학을 선택하는 케이스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고요. 물리와 생명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연대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을 과탐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대학이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 대기과학, 도시공학과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서 과탐 논술에서는 지구과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과학 논술만 공부를 하면서 연대만 지원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탐 논술에서도 좀 선택의 폭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논술입니다. 서강대는 논술 80에 교과 10, 출석 10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데 달라진 부분은 하나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지금 세계 등급 6이었죠. 올해는 세계 영역을 각각 세계 등급합 7입니다. 한국사 4등급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경쟁률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합격선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우리 고3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으로 들어간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신이 좋지 않은 재수생들이 하기 편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내신으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되면 논술 성적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주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우리 고3 재수생들 서강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대 논술입니다. 이대 논술 아마 여학생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올해 지금 변경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크게 변경된 게 지금 보시면 논술 100입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보려고. 네. 네. 이대 논술이 논술 100으로 바뀐 대학 중에 하나인데 논술 100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 특징점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전년도 같은 케이스에서 이대 논술을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가 일반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식으로 논술을 환산했을 때 전년도 기준 4점 정도, 4점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대식으로 환산할 때 2점 중반 정도로 환산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대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논술로 역전이 가능한 점수가 교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5점대 정도 되는 친구가 이대 논술을 적게 되면은 실제 논술 성적으로 역전이 어려운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논술 100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충분히 지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즉 전년 대비했을 때 경쟁률 자체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논술 성적 역시 전년도 대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네. 교과 5점 이하 여학생들, 네, 교과 내신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그리고 수리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고요. 경희대 동일합니다. 올해 논술 100 전형으로 바뀐 두 개 대학이 지금 이대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논술 100으로 바뀌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대랑 똑같습니다. 예, 다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간호학과, 지리학과, 건축학과 인문계열입니다. 인문에서 뽑는 간호, 지리, 건축은 확률과 통계, 사탐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작년 대비했을 때 인문계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경희대 논술에 올해 좀 바뀐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대 그리고 경희대 논술 100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의학학 계열의 논술, 네, 학교가 조금 적어 보이는 이유는 논술 100인 대학들은 교과 성적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 있어요. 네, 성균관대 논술. 성대 논술은 수능 최저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대랑 약대를 제가 지금 같이 묶어놨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3학년도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가 지정이 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네, 수학 지정 과목이 빠집니다. 즉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학생도 충분히 성균관대 의대 약대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가 세계 등급합 4 그리고 세계 등급합 5. 네,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철저하게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과탐 두 개에서 탐구를 각각 반영하고 있고요. 과탐은 필수긴 하지만 즉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었고 탐구 과목 자체가 개별로 반영이 가능하다. 즉 전년 대비 경쟁률 상승할 수는 있지만은 논술 100 전형 똑같습니다. 즉 내신 성적 상관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최저가 쉽지가 않아요. 논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도 고려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대 논술, 네, 의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는데 이대 약학과는 논술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연도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대 약학과는 논술이 없었어요.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선발이었고 올해부터는 선발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4개하고 5예요. 과탐 하나를 반영하긴 하지만은 최저 자체가 낮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희대 같은 케이스, 네. 앞부분에는 말씀드린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한의학과 인문. 네. 수능 최저 기준 동일하지만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 응시자만 지원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문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의학학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앙대 논술입니다. 중앙대는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영어 1등급, 2등급을 올해부터 통합을 해서 1등급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영어에서 자신감이 좀 없던 친구들, 2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 적극적으로 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약학과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4, 5예요. 과탐 들어가고 최저 기준이 동일하지만 과탐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최저 자체가 조금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학과 자체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합격선은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경북대 논술. 네, 경북대 논술에서는 이제 의대 치대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기준 완화. 보시면 3합 4죠. 전년도 3합 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네, 합격선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이제 의대랑 치대랑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좀 시험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복 지원 자체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선택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대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낮았던 게 경북대 치대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의치 한수약을 이제 전부 다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약간 합격 그리고 불합격 사례인데 불합격보다는 합격 사례를 조금 넣었고요. 사례 자체를 여기다가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성적되지만 제가 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들 내신 성적을 전부 다 입력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교과 기준 그리고 이제 혹은 국수영사과 3학년 1학기까지 2학기까지 반영되는 내신 성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가져가야 돼요. 대학마다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국수영과 국수영사과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점을 보고 반영되는 교과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를 전형으로 합격 친구의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일반 학과 기준으로 합격시켰던 친구의 케이스이긴 한데 이 친구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1학년 때 2.5 정도의 평균적인 성적을 가져가는데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조금 떨어져요. 부모님들 대다수가 2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떨어지고 우리 학생들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교과 종합을 포기를 하고 논술 혹은 정시로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같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2학년 과정이 되면 보통 인문하고 계열로 인원이 조금 나뉘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등수를 하더라도 전체 우리 인문 자연 계열로 나눠지게 되면 전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성적대가 종합전형에서는 높은 성적대를 쭉 유지하는 것도 좋고 높은 성적대에서 계속 향상되는 것도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소폭 하락에다 다시 끌어올려지는 케이스도 학생들의 노력적인 부분 학업에 발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2학년 2학기 때는 다시 성적이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3학년 1학기 때 다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 자체가 3학년 1학기, 2학기 2.85에서 2.84, 2점 후반의 성적입니다. 일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을 가져가기는 조금 불안한. 물론 수시를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입니다. 이 내신 성적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쭉 올라간다는 케이스가 아니라 약간 정체 하락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친구가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1학년 때는 둘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내신 등급이 조금 하락하죠. 수학에서도. 네, 전체적으로는 2.04라고 하는 우수한 내신이지만 소폭 하락되는 과정이 있다. 이 케이스가 되면은 세특도 자세하게 봐줘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성적 유지 및 학기가 진행될수록 성적은 향상됐다. 하지만 개별 과과 성적 반영시 수학 성적의 우수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출결이나 진로, 희망 이런 부분을 다 보는데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진로, 희망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친구 희망은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잡고자 했을 때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 희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수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반응도가 높았던 부분이 생기부에 있었고,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 이 친구가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호기심부터 해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잘 나타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과 쪽으로 제가 지원을 가져갔던 부분이고요. 네, 창체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도 지금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희망, 이런 진로활동 등의 내용이 있는데 대다수가 수학이에요. 네,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응용수학부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 동아리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응용수학부, 그리고 3학년 수학과학연구부에서 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학에 대한 탐구와 학습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진로 활동에서 보통 많이 기재되는 내용은 학교에서 어떠한 진로 활동을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떠한 대학교 활동에 참가를 했다는 정도밖에 없어요. 잘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 친구는 진로 활동에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아주 조금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게 있는데,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다. 수학 연구자로서 적성을 보인다. 그리고 수학 진로 탐구 모듬을 결성하고 심화 탐구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진로 활동에서 이 관심도 그리고 실제한 행동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학과 쪽으로 라인을 잡고 처음부터 이제 상담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특과 그리고 행특 이 부분입니다. 세특 같은 경우는 교과 발달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보통 수학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또래 강의 참여 그리고 풀이 과정, 꾸준함과 성실성 이런 부분이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다, 이해도가 높다. 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학생이 성적이 높아요. 그러면은 생기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적어준 내용 중에 하나가 멘토 역할이에요. 네, 멘토 역할 자체가 내가 아는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 학생의 배려, 인성이 포함되는 공동체 역량으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행특 자체는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폐지가 되고 없잖아요. 네, 행동 특성 같은 케이스는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추천서를 볼 수가 있는데 수학 관련했을 때 책임감이 강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다. 학업에 열이 있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 등등등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도 내용이 좀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분해가 명석하고 이해력이 우수하다.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 네, 학생의 발전 가능성까지 기재를 해주신 부분,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반영할 때 조금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에 있는 부분은 봤고요. 우리 교과 성적 봤죠? 그러면은 우리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모의고사 성적도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평과 9평을 6월 평가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꼭 참고를 해줘야 되는 게 인원이 많습니다. 모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과 9평에서의 우리 위치가 조금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입학했을 때 성적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했을 때 181점입니다. 인서울이 좀 힘들어요. 이 케이스가 되면.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222.5가 나왔어요. 성적 향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서울이 힘들어요. 네, 9월 평가 때 218점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제일 우측에 보시면 제가 2023학년도 수능 예상이라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장 좋았던 성적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학생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수능에서의 어느 정도 포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성적의 최고점이 수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됐을 때 이 학생의 최고점은 254.5. 네, 정확히 합격한 대학 라인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학생이 원서를 적을 때 참고를 하고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져간다? 수능 최저 못 맞출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위치한 성적보다 아래로 적는다? 네, 수능 나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정시로는 인서울 대학 자체의 합격을 장담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별 성적 기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이 학생의 등급을 합산한 겁니다. 즉,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제 만들었던 그래프고요. 네, 총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기 위한 대학별 충족 가능성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 수학에 대한 강점이 조금 높아서 1등급이 나오겠지만 영어 2등급이에요. 네, 이런 부분 자체 수능 최저 기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에 대한 편차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대학 전형, 최저가 없는 대학 전형은 조금 구분해서 지원을 가져가는 전략을 했습니다. 실제 이 학생이 입학했을 때 6개 카드를 다 떨어진 거예요. 수시 지원에. 네. 말씀드리면은 좀 위험하게 적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아래쪽이 제가 적은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수학에 강점이 있던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술까지 가져갔어요. 네. 여기서 하나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국민대 똑같은 학교를 전년도에 적고 다시 적었죠. 근데 전년도에는 예비 20번에서 정확히 9번까지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최초합을 했습니다. 네. 이유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입학사정관들은 학교에 많죠. 근데 이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그대로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를 그대로 반영하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2명 정도가 한 학생의 생기부를 크로스 체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보셨을 때 전년도에 봤던 입학사정관이 올해 안 봤을 수가 있다. 정성평가다.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졸업생의 동일한 등수, 지금 현재 우리 고3의 동일한 등수 대비했을 때 졸업생의 내신이 소폭 높게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교과와 교과 성적을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무조건 국민대였어요. 그 이상은 적었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모를 종합에서의 반영 자체를 한 번 더 참고하고 한다면 저는 최대치 건국대학교까지 추천했습니다. 네. 그 외쪽은 추천하지 않았고요. 연대논술, 이 학생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학교가 연세대였기 때문에 연세대는 논술로 제가 지원을 가는 방향을 잡았던 거고요. 숭실대까지 제가 논술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숭실대를 교과 전형으로 했어도 이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교과를 합격하게 되면 수시 납치가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숭실대를 교과를 추천했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국민대, 네, 동일한 전형 없었고 그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는 학생이 학교 기준으로 반영되는 내신 성적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 모의 지원 표본이 있습니다. 네, 평균 내신 성적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만은 우측에 보이는 개인 환산과 평균 환산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교과를 환산했을 때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내신 성적을 진학사나 메가스터디 입력하시면 이런 환산점이 나와요. 네,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간혹가다 보시면은 어디까지나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내신 환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두 업체에서 내신 성적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집 요강 보시고 직접 한번 계산도 해보셔야 돼요.
네, 실제로 2년 전에 제가 저희 학생 한 명을 이렇게 교과를 지원하고자 두 사이트에 내신 성적을 입력을 했는데 성적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도 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된다. 또 하나의 케이스로는 단위수, 등급 제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 입력하실 때 이 부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맡기진 않아요. 제가 다 입력하는 케이스가 많고.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논술로 합격했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경희대 같은 경우가 조금 친절한 대학 중에 하나다. 네, 입시 결과를 좀 잘 발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합격했던 케이스. 네, 보시면은 2022-2023학년도 지금 모집 인원, 경쟁률, AB번호, 충원, 그리고 논술 성적까지 다 발표를 해줘요. 근데 경희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평균 성적은 보여주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은 조금 어렵다. 네. 근데 지금 곧 뒷장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경희대 전자공학과 작년도 대비 5점 중반 정도가 커트라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점 후반에 하나, 4점 중반에 조금 몰려있는 케이스. 네. 이 친구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수 영역 기준으로 했을 때 5.3. 거의 끝자락으로 합격한 친구예요. 이 친구의 케이스가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이제 논술 전형 6장의 카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고, 네, 경희대식으로 작년도에 환산했을 때는 277점 정도 나왔습니다. 경희대가 올해는 논술 100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실 수는 없어요. 다만 경희대를 제가 이 부분에 넣었던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하나 이 학생에게 좋은 지표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다른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기준으로 갔을 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희대를 넣었습니다. 자, 경희대 기준 작년도 5등급, 6등급에서의 등급별 환산점입니다. 5등급 아까 우리 전자공학과 5점 중반 정도를 봤죠. 실제로 그 등급 정도 가면 거의 합격이 힘들어요. 논술에서 역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희대 환산점으로 277점 정도 나오면은 나중에 우리가 모의 지원을 하고 환산점 평균을 보고 분석도 하겠지만 경희대식으로 작년에 270점 정도 넘으면 충분히 논술 역전이 가능을 해요. 일반학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건데 이 친구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성적의 편차가 앞서 보여줬던 친구보다 더 크죠. 189점으로 입학을 했고요. 이 친구가 맥스 점수를 잡아도 258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성적의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코로나 세대. 예, 수능 일주일 전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예, 공부를 못했어요. 심지어 189점으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 점수는 184점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수학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 성적이. 네, 수리 논술에 대한 강점이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장의 카드에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 위주로 좀 많이 적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는 실제로 경희대를 전자공학과를 합격했던 케이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100분위가 최저점이 184.5예요. 인서울대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친구 역시 논술로서의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적었던 거고, 네, 수능 최저 기준도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저 충족 자체가 쉬운 케이스가 아니에요, 절대. 네, 그래서 경희대 2기합 5등급. 네, 이 케이스에서 제가 논술 전형 좀 넣었던 거고요. 이전 연도 적고 제가 적었던 사례입니다. 이 친구가 합격한 케이스는 인하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인하대 전년도 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반영 교과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은 평균 성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크게 없어요. 차이점이 크게 없고 개인 환산점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경희대 전자공학과, 인하대 정보통신, 네, 정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케이스의 대학들을 논술로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우리가 논술 지원에 앞서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배치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안다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교과로 적을 건지 종합을 적을 건지 혹은 논술 전형을 가져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우리가 생기부를 보고 내신 성적도 환산하고 교과 성적을 대학별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떠한 전형으로 적을지가 첫 번째 기준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볼 수가 있는 것은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적고자 했을 때, 자, 모집 요강이 전년도 대비 오래 바뀐다. 그리고 그 전년도도 있겠죠. 적어도 3개년 정도는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전 연도 입시 결과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합격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학생 한 명의 케이스, 또 다른 학생 한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3학년 1학기 전교과 기준 1.68, 3학년 2학기도 1.68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내신 성적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년 1학기가 되면 소폭 하락을 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2학기 유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종합전형을 적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의 목표는 오로지 약학과입니다. 약학과를 적기에는 앞서 제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이제 아까 50% 컷, 70% 컷을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애매한 성적대예요. 지금 성적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교과 성적 1.68, 우수한 내신 성적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의학과 기호를 교과 전형 지원은 안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지금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0분위 기준 264.5가 나왔어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정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각 교과별 최고 성적합은 280점이 나와요. 상위권 대학도 가능해요. 근데 약학과로 에서 보게 되면 안정은 아니에요. 정시 기준은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수능 최저적인 부분은 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등급학 5에서 8 정도 나옵니다. 단적인 사례로 예전에 합격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정말 최저 케이스가 있어요. 최저에서 낮은 최저로. 네. 그리고 적으로 교과 전형을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급도 최저로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 친구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기부를 분석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생기부를 이제 창체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정책 제한 행사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즉 약학 계열이죠. 의료생명, 다양한 보건활동 및 의료에 대한 흥미와 관심, 약학과 진학이 목표다. 동아리 활동 역시 의학학 분야 탐구 동아리입니다. 희망 분야 역시 1학년 때부터 약학으로 고정적으로 적어준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 동아리 활동 여전히 의료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존중, 배려, 인성 그대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공동체 역량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 희망학과에 대해 조사, 졸업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본다. 진로 선택이죠. 약학과를 나와서 약사, 약학연구원, 의약품, 화학공학 기술자 등을 할 수 있다. 등등. 이 학생의 진로 희망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예요. 교과 학생 발달 상황입니다. 약학과를 수학 교과 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게 되면 1학년 과정에서 수학하고 과학 교과가 전교 1등이에요. 네. 물론 2학년 때 소폭 하락한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은, 네. 2학년 과정 자연계열 주요 교과인 수학, 과학, 영역 성적이 하락을 했습니다.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학업 역량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어요. 소폭 하락한 부분. 근데 원점수를 확인했을 때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표준 편차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업 태도가 바르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상위 개념을 이해하는 높은 사고력이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학생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어진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등등등 나와 있고요. 문제풀이 능력, 과제 수행 능력이 우수한 학생. 네, 이런 거는 담임 선생님이 상당히 학생을 잘 관찰하고 잘 적어주셨다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서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길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생기부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비교과 자체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부터 등등등. 네, 약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진로에 적합하다는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봐요. 네, 추천안 자체가 지금 보시면 영남대 약학부 같은 케이스, 네, 교과 전형입니다. 네, 최저를 충족한다는 기준 자체였을 때 전년도 대비 변경이 없고 입결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소신 지원은 가져가야 된다. 네,
이 대학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68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85컷이 전년도 1.63이에요. 충분히 소신 지원 가져가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석대 약학과. 네, 교과 90에 출결 10이 교과 100으로 변경돼.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의학학 기여를 준비한 학생 중에서 출결 좋지 않은 친구 크게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탐 두 과목 평균의 절살 적용 전년 대비 약간 완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역시나 일반 교과 전형으로는 충분히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경북대 약학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업 역량 평가가 50%가 들어가요. 이 부분 자체는 있지만 이 친구의 케이스는 비교과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충분히 소신 지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천안 약학과입니다. 네, 약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면접이죠. 네, 이 학생이 면접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이제 커버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변경이 없고 약학과 지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에서 비교과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다. 충분히 소신 지원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지원에서 네, 경상국립대 약학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르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1단계 5배수 종합전형이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면접이 변수긴 하지만은 네, 충분히 소신 지원을 가져가는 중에 하나고요. 중앙대 역시 지금 약학과 약학에 조금 중점이 맞춰진 친구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안에 하나 이 친구가 보험을 걸고 싶다. 올해 끝내야 된다. 당연히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양대, 중앙대 정도를 일반학과 교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양대는 약간 전년도 대비 올해에서 편차가 좀 큰 학과들이 많아요. 네, 이 케이스가 되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앙대는 그런 편차가 좀 적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 전형 일반학과가 그렇기 때문에 약학과 교과나 종합 전형이 안정적인 지원이 이 친구에게는 아닙니다. 일반학과 교과 전형 하나 정도는 보험적인 성향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대, 중앙대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 확실한 보험적인 카드를 가고자 한다면 중앙대 일반학과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앞서서는 꼭 참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에요. 네, 올해 경쟁률 확인해야 되지만 전년도 경쟁률 보통 입시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전년도 경쟁률을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3일 전부터 보여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상담할 때 경쟁률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D-Day 3일 전, 이틀 전 D-Day, D-Day도 시간대를 3번 정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을 가져가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학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개를 약간 라인을 잡는다는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친구 성적을 지금 제가 어제 급하게 대학교 환산점까지 다 구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남대 약학이나 우석대 약학 같은 케이스에서는 교과 성적이 지금 현재 지원 모집 평균보다는 소폭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수시 6장 카드는 모두가 안정적인 지원은 아니고 전략을 세우고 상향 지원도 가져가야 되는 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중대 안성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평균보다 우리 친구가 높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소신 지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대 일반학과 정도 하나를 지금 간단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체가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 있죠. 서류 면접 반영 대응 있죠. 그러면은 면접이 우리 친구가 일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6장의 카드를 적게 됐을 경우는 면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일정상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케이스, 논술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논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역시 교과 자체를 2점 중후반으로 유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높아요. 그럼 2점 중후반을 가지고 교과나 종합을 적었을 때 인서울 최상위권 학과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못 가요. 네. 비교과 내용이 크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총평입니다. 전교과 기준 서울 상위권 교과 진영은 소폭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 자체가 교과나 종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0분이 276.5 인서울 대학 일반 학과 정도 라인 잡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포텐을 가정한다. 즉 점수가 285.5까지 올라갑니다. 이 케이스가 되면 최상위권 학과 나옵니다. 그리고 반영비에 따라서 정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영 100분위 반영 대학들이 나눠지긴 하겠지만은 과목 반영 비율이 있고 반영 비율이 매칭이 잘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는 지방 치대 이하 정도까지는 다 가능할 거예요.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최저도 충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높아요. 수능 최저 적용을 했을 때 최고 3개 등급합 4.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 다 적용되는 거죠. 4개 등급합 6. 충분히 가능한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나 교과나 학종을 적을 때도 있어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다르게 포진해서 좀 나눠 적는 걸 추천드려요. 전년도 지원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교과를 성균관대,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를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부분 자체가 잠시만요. 네, 입교를 보시면 1.59, 컷 자체 1.64, 1.6, 1.43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지금 보시면은 이 반영되는 내신 자체가 2.67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네, 환산점을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 교과에서 이미 큽니다. 최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점이에요. 네, 이 케이스는 원서를 조금 다르게 적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세대 같은 경우 논술 100전형이지만은 수능 이전 논술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납치를 당할 수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정시에서 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세대를 수능 이전에 적는 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나는 죽어도 연대를 가고 싶다가 되면 적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학과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전년 대비 수능 최저가 완화된 서강대가 있습니다.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크게 유리한 전형은 아니에요. 이미 연대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연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수능 이후 논술입니다. 즉 수능 성적이 이 대학보다 높게 나오면 그냥 안 가면 돼요. 논술 보러.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해도. 근데 서강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크게 유리한 학교는 아니에요. 다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지만 서강대는 논술에서 뽑는 인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자, 이화여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논술 100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 친구는 이화여대를 일부 호흡을 걸 수도 있지만 약학과로 상향 지원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성대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음 페이지를 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점에서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학 계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경희대 한의학과예요. 네, 상단에 보시면 경희대 전년도 경쟁률, 실질 경쟁률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경희대를 우리가 처음에 지원을 하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이 실제 논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돼요. 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자 최초 경쟁률 106이에요. 상당히 높지만 의대, 치대, 수의대보다 낮죠.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 최저 3합사를 맞춘 친구는 20입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자 논술 평균 성적도 타학과보다는 점수가 낮고 모집 인원이 많아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경희대 한의학과를 안정적으로 하나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조금 강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의학학 계열로서는 이제 그 외적으로 가톨릭대 약학과라든가 중앙대 약학과 그리고 고대 세종 동국대 약학과 등등등을 제가 이 친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반 학과와 의학학 계열의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저희가 논술을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화요일 정도에 이제 올라갈 때 이 부분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한 장짜리 일정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 일정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A3 사이즈로 해가지고 출력 가능하게끔 만들어 둘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가 11월 18일 토요일 날짜에 하루예요. 논술이. 근데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녁에 또 있어요, 경희대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가 경희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과를 지원을 한다. 한의학과가 국제캠에서 3시에 봅니다. 건대 전형 절대. 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서울 캠퍼스에 있는 3시 전형의 시험을 본다, 건대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게, 보통 동일한 날짜에 2개 정도의 논술을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동 시간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2개 대학을 동시에 줬고 경쟁률 보고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논술 일정표나 면접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학교마다 다릅니다. 미발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상단에 이런 부분에 꼭 기재를 해두게 되는데요. 몇 월 며칠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라고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지원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6개 수시 지원 전략입니다. 네, 이 친구의 지금 반영 교과, 그리고 현재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교과, 차이점, 개인 환산점 등등입니다. 네, 이런 부분 고려를 하고 적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논술 일정표, 한 장짜리 일정표 있죠. 한 장짜리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일정 자체가. 그럼 이 기준 자체에서는 제가 지금 18일 날짜 하나, 19일 날짜 둘 이동이 되는 점 확인했고, 25일에 2개가 있지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 같은 케이스 약학 전공을 했을 때 11월 26일에 충분히 독립적인 날짜로 하나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의 라인을 가져가게 되면 충분히 6장의 카드 다 적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이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내신 성적이 몇 점이다. 교과 종합 논술을 어떻게 적을까? 두 번째는 비교과 성적, 비교과 내용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지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종합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논술을 적든 아니면 우리 면접 전형을 보든 일정이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다 봐야 되고, 또 하나 수시 납치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수능 이전 전형인지 이후 전형인지 일괄 합산 전형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나이 모의고사 성적, 수능에서 몇 점 정도 배분위가 나올 것을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그 대학 기준점을 잡고 상향 지원, 그리고 적정 보건까지 가져가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많은 사례들도 있고 수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교과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사례 분석,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방향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종료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